12년째 회사 막내로 살아온 저의 사내 노하우를 풀어볼까 합니다. 본론에 앞서 우리 막둥이 사원님들 혹은 일반 직장인분들 휴가 쓸 때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혼나기 싫어서 혹은 거절당할까봐입니다. 해야 할 업무가 많은데 눈치 없이 휴가 간다고 상사한테 혼나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냥 보내주면 좋은데 뭐 하는지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이유도 생각해야 해서 키 빨립니다. 매 휴가 내가 쓰겠다는데 아부 떨어야 하고 감정 소비해야 합니다. 휴가 한 번 쓰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도 휴가 결제 올릴 때마다 쭈구리 죄인이 되던 시절이 있었기에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과 눈치 없다고 구박받는 병아리 사원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1. 휴가 쓰는 타이밍 잡기. 휴가 결제는 아침이나 점심 식사 직후에 결제받기.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의지력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의지력은 핸드폰 배터리처럼 시간이 지나며 고갈되는데요. 사람은 의지력이 풀 충전되어 있는 아침에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반대로 의지력이 방전됐을 때 문제를 받아들이는 건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여자친구가 배고플 때 예민한 것도 같은 이유예요. 의지력에 관한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가 시작되는 오전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지고 난 직후에는 가석방 승인율이 65%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하지만 휴식 시간 바로 직전, 즉 체력이 많이 고갈되어 있을 때는 거의 0%에 가까운 승인율이 나왔습니다. 의지력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휴가는 되도록이면 아침 업무 시작 혹은 점심 식사 직후에 이야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당당하게 말하기 이게 핵심입니다. 오히려 개 같은 이유라도 당당하게 말하면 에너지 소비 없이 결제받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이에요. 제 이야기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봄에 마음이 살랑살랑해서 일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집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고쳐야 한다는 핑계로 휴가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다음날 외부 심사가 있어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쉬고 싶어서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어요. 죄송한 마음 하나도 없는 표정으로요. 한 소리 들을 것이란 예상과는 반대로 별말 없이 결제받았어요. 그러곤 저는 PC방 가서 랭겜을 재밌게 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집 천장이 무너져 내린 적이 있습니다. 수리 때문에 휴가를 써야 했어요. 업체로부터 당장 수리를 안 하면 쏟아져 내린다는 피드백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사람도 없는데 휴가를 간다고 혼이 났습니다. 미리미리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무진장 잔소리를 듣고서야 겨우 휴가 간 경험이 있습니다. 시팡 보내줄 거면 좋게 보내주던가. 두 상황의 차이점은 당당하게 말한 것과 소심하게 말한 것의 차이입니다. 겨우 당당함과 소심함의 차이로 휴가 유무가 결정되는 것에 믿음이 가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전략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 이유 설득 효과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가 붙으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도 요청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개념입니다. 실제 진행된 실험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복사기 앞에서 줄을 서 있을 때 실험 참가자가 제가 먼저 복사해야 해요 라고만 말하면 거부당합니다. 하지만 실험 참가자가 제가 먼저 복사해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복사해야 하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면 높은 확률로 양보를 받습니다. 이유가 터무니없어도 이유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받아들여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휴가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당하게 휴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유는 터무니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중 휴가를 쓸 때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관리자 또한 물어보는 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부하 직원이 휴가를 가는 이유를 관리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육받고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물어보는 관리자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관리자가 물어보는 것이 불편하다면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은 집에 일이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눈치 있는 관리자라면 알아서 넘어갑니다. 나중에 다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보다 여러분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꿀 3. 감정 빼내기. 휴가를 쓰려고 부장님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부장님이 기분이 안 좋아 보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나중을 기약하는 타입이신가요? 아니면 무작정 휴가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타입인가요? 제가 앞선 내용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면 좋은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 이것도 심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보통 기분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집니다. 이걸 심리학에선 정서적 편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기분 좋은 날 평소 같으면 허락해주지 않던 부탁도 흔쾌히 허락해주는 것을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지 않으면 뭘 말해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똑같습니다. 부장님께서 기분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의 휴가를 반려시킬 이유를 강제로라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 빼내기입니다. 부장님이 자신의 감정과 업무를 분리하는 것을 심리학 용어로 인지적 구획화라고 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장님께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부장님,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 한마디로 부장님은 자신의 감정을 빼내고 업무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 부장님께 이런 말하는 거 불편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후배가 먼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부장님은 그 후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확실합니다. 4. 휴가 쓸 때 대화법. 부장님께 휴가 승인 받을 때 휴가 가야 합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는 것을
두괄식 대화법이라고 하는데요. 두괄식이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고 부가 설명을 뒤에 붙이는 것입니다. 두괄식 대화법과 반대되는 것이 미괄식 대화법입니다. 미괄식 대화법은 글의 핵심 내용을 맨 뒤에 패치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서 대화를 해보면 결과를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발톱이 너무 길어서 집에 스크래처를 설치해놨는데 며칠 만에 스크래처를 박살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집 가구까지 작살낼 것 같은데 이러쿵저러쿵 결국 결론은 휴가 가도 될까요? 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마지막에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를 파악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앞전 내용에서 제가 상대의 의지력이 결정에 미치는 이 영향력을 이야기했죠? 그러니 휴가 승인받을 때 당당하게 휴가 가야 합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세요. 이후 휴가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두괄식 대화법은 휴가를 쓸 때 외에 평소 사회생활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의식하고 연습한다면 밖에서 말 잘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5. 죄책감 이용하기. 죄책감 이용하기도 심리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처음에 과한 요구를 한 다음 거절하면 그것보다 작은 요구를 해서 상대가 요구를 들어주게 만드는 심리 기술입니다. 높은 확률을 자랑하기에 실제 영업사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심리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금요일에 휴가를 가고 싶다고 칩시다. 부장님께 수목금 휴가 좀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부장님은 인원이 부족해서 3일 붙여서는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생각에 잠긴 척 10초 정도 뜸 들이세요. 그런 후 인심 쓰듯 그럼 금요일 하루만이라도 휴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장님은 미안한 마음으로 휴가를 승인해 줄 겁니다. 만약 부장님이 실성하셔서 휴가를 3일 연속 보내주신다면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장난이고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세요. 한두 시간 후에 금요일 하루만 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라면 제가 없으면 부장님 심심하시니까 하루만 가겠습니다 라고 알랑방귀 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멘트는 사람을 봐가며 날려야 하지만 고참들 10명 중 8명은 은근히 재밌어들 하십니다. 여하튼 죄책감을 이용하는 심리기술 강추드립니다. 6. 휴가 다녀온 후 처세술. 간단한 선물로 감사함을 전하기. 휴가를 가는 것보다 중요한 다녀온 이후 처세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을 이용하면 SSS급 사원은 아니더라도 최소 S급 사원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SSS급은 1도 잘해야 합니다. 휴가를 다녀온 후 부장님께 혹은 나로 인해 고생한 동료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하는 것입니다. 과한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편의점 커피 혹은 적당한 초콜릿 구매해서 전달하면 됩니다. 과한 선물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벼운 선물이 좋습니다. 선물을 주면서 꼭 한마디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덕분에 마음 편하게 휴가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매번 휴가 갈 때마다 내 돈 써야 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주는 선물은 의미가 약해집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됩니다. 호잇호잇 감사 문자하기. 다음은 감사 문자하기입니다. 부장님한테는 쌀 한 톨도 주기 싫다. 이런 마음이라면 카톡 문자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돈도 들지 않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사랑 고백하는 것처럼 길게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덕분에 일 잘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예약 카톡 가능하니 미리 써놓고 휴가를 즐기시면 됩니다. 강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 직급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는 불공평하게도 일 잘하는 사람보다 처세술 좋은 사람들이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7. 휴가 쓸 때 핑계거리. 핑계 목록. 핑계거리는 가족 팔아넘기는 게 치트키입니다. 어머니 병원 동행, 아버지 병원 동행, 아들이 아픕니다, 딸이 아픕니다, 와이프가 아픕니다, 반려묘가 아픕니다, 반려견이 아픕니다, 천장이 무너져서 집 수리, 천장에 물이 새서 집 수리,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 돈 때문에 은행 가야 해서, 돈 때문에 관공서 가야 해서, 법원 가야 해서, 병원 예약해놔서 등등 있습니다. 가족, 건강, 돈에 관련된 사항은 예민하기 때문에 상대가 깊게 파고들어 묻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잊지 마세요. 가끔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먹힌다.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의외로 잘 먹힙니다. 대신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업무를 연관시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 내일 휴가 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 푹 쉬면 업무 집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당당하게 말하세요. 그 외 꿀팁.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악용 금지입니다. 제삿날 이용하기입니다. 예를 들게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친할아버지 제사날이다. 장손이라 제사에는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 제사 지내는 곳은 회사와 정반대의 지역이다 라고 미리 말해놓으면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게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평소 남들이 휴가를 가고 싶어 하는 날을 미리 선점해서 알려놓으면 그날은 당연히 여러분이 휴가 가는 날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혜롭게 휴가 쓰는 법을 보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이라면 아마 배려심이 깊은 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배려심 없고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휴가 쓰는 것에 큰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영상에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려심이 너무 깊어 타인만 생각하는 분들은 좀 이기적으로 변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평균의 사람들보다 배려심 넘칠 거니까요. 저는 다음에도 지혜롭게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원으로 살아남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